자, 다 풀었습니까? 응? 뭐라고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좋아, 좋아. 냠냠.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사 보세요. 이사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아, 어디 갔어? 그렇구나. 첫 번째 여기. 좋아. 뚜루뚜. 됐습니까?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이 문제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될까요? RDS. 그 V를. 그런가요? 좋아요. 우선 첫 번째. C가 반응차가 끝에 그대로 있어요. 초크네. 요소. 자, 우선 첫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전체 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전체 반응물을 작성을 했을 때 스텝 1하고 스텝 2를 어쩌라는 얘기예요? 스텝 1하고 스텝 2를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스텝 1하고 스텝 2를 스텝 1 and 2를 더하면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A 더하기 B가 A, 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C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있겠죠? C의 정체는 뭐예요? C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총매 이기마스. 아시겠죠? 그렇죠? 총매 영어로 캐탈리시스죠? 그래서 C로 줄였은 모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런 데서 약간씩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거 출제위원들이 저거 이게 촉매라고 C로 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뭐냐? 반응 속도를 한번 판단해 보자. 반응 속도. 됐습니까? 그럼 반응 속도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슬로우란 말이 있죠. 슬로우. 슬로우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럼 이거에 대해 반응 속도, 전체 반응 속도는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속도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때 그냥 뭐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하죠.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 이게 바로 전체 속도 상수가 될 거고요. 알겠죠? 그럼 걔가 뭐로 표현된다? A의 1승, C의 1승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맞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응 메커니즘에 나오는 단계들은 무조건 무슨 반응? 단일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개수를 바로 그 속도식에 차수로 바로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앞서도 얘기했듯이 C의 정체는 이 문제에서 C의 정체는 촉매. 촉매가 속도식에 표현돼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반응 속도는 이거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에 보시면은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 누구의 농도가 있느냐? 바로 반응물 B의 농도가 나와 있죠. 반응물 B의 농도. 그래서 실험 1, 2, 3에 대해 반응물 B가 0.2, 0.4, 0.1로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걸 뭐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 왜냐하면 속도식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B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 데이터는 뭐다?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반응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 실험 1번하고 2번 실험에서 보시면 A의 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는데 그때 반응 속도가 몇 배 증가해요? 반응 속도가 보이다시피 이렇게 2배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촉매의 농도가 몇 배 증가한다는 얘기겠어요? 2배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 촉매의 차수가 몇 차니까요? 1차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x가 얼마라는 거? 0.1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 2, 3에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고려를 해볼 거냐면 1번하고 3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면 여기 반응물 그게 아니고 촉매가 1번하고 3번에서는 몇 배 증가하고 있어요? 2배 증가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반응 속도는 몇 배 증가하고 있어요? 6배 증가하고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배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3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싹 다 A하고 C의 몇 차니까요? 그러니까 1차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건 저기에 있는 Y는 뭐다? 0.1의 3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택지 2번. 자, 선택지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응 가는 B에 대해 1차다. 맞아요? 아니요. 반응 가는 어디 갔어? 주어져 있는 반응 가는 자, 그 뭐냐면 반응은 B에 대해서 0차냐? 아닙니다. B에 대한 0차식이 되겠죠. 왜? 여기에 뭐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선택지 세 번째 거. 뭐야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됐구나. 뭐 바꾸면 되죠. 기억, 니은. 자, 그 다음 선택지 디귿. 세 번째 반응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가지고 B가 0.05몰일 때, A가 0.15몰이다. 맞아? 맞아?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승우야 맞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되게 3번 선택지 어렵게 생각하는데 푸는 거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바로 뭐냐? 선택지 디귿은 그냥 단순 화학 양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 화학 양론을 위해 사실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요. 전체 반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A, B 해서 A, B.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실험 데이터를 뭐를 쓰라고요?
3번에서 실험 데이터를 쓰라고 했으니까 3조건에 대한 초기. 자, A의 농도가 Y였죠. 근데 Y를 우리가 구해놨네요. 뭐로요? 0.3으로요. 그리고 B의 농도는 얼마죠? 어쨌거나 0.2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때 요 세 번째 조건에서 C의 농도는 0. 뭐라 돼 있어? 2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이때 이 C의 농도 0.2는 변해요, 안 변해요? C의 농도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이죠. 왜? 왜? C가 뭐니까? 촉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얼마간 반응을 하고요. 자,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응 진행돼서 B가 요거일 때라고 했으니까 끝났어요. 끝났더니 B가 얼마가 됐다고요? 0.05가 됐대요. 0.05가 됐대요. 무슨 말 알죠? 알겠죠?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와, 신성해. 이런. 와, 진짜 머리도 이런. 와, 신성해. 선생님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됐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0.05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15만큼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얼마나 반응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0.15. 얘는 얼마나 생겼다는 얘기예요? 0.15만큼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0.15만큼 남을 거고 0.15만큼 생기겠죠. 알겠죠? 그러면 A가 이만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알겠죠? 맞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 문제 됐고요. 자, 한 장 넘겨서 1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시고요. 뭐 성비누 들어왔나? 비누 성비누. 오케이. 성비누 잘 들리죠? 그러네요. 성비는 대답하지 않군요. 대답하지 않는 성비누. 좋아. 자, 칠판 지울게요. 자, A 지울게요. H. 짜잔. 보자. 다음은 14번. 자, NO. NO gas, H2 gas, N2 gas, H2 gas. 뭐라고요? 뭐 어디 가기 싫다고요? 군대요? 그럼 다른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없어 보이잖아, 공이. 난 땡큐. 던지는 무슨. 근데 1년 반 잘 갔다 와. 이거 살짝 이거. 진짜. 난 집에서 42kg거든. 42kg. 이선 있는 공이 있잖아 이거.
진짜 몸에 40이라고. 이거 장원영이요? 아이고. 에헤. 키드니까 어허. 오케이. 자, 다 잘 돼요? 잘 때도 항상 다음에 아 진짜. 한참 한들 이상형이라고 맨날 웃음 참. 자, 잘 됩니까? 예.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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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허. 좋아. 아, N O. 2,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N O 하나, 둘. 오케이. 자, 어서 해보세요. 자, 다 했어요?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억. 자, 기억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반응에 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선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 주어져 있는 요 놈하고 요 놈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반응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반응식을 조합한다면 이때 전체에서 스텝 1을 빼준다면 자,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서 이걸 뺀다. 그럼 보시다시피
얘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NOH2 더하기 NO가 N2O H2O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맞지요? 맞지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N2O에 H2O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스텝 그럼 저기에 우리가 가라고 한 게 어디 있을까?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전체 반응에서 되게 난데없이 등장한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아니. 난데없이 등장한 애. 얘 뭐죠? 얘 정체가 뭐죠? 바로 봐. 이놈은 중간체. 중간체 맞죠? 왜 중간체냐면 반응물이 생성물이에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었는데 반응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체인데 이때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을까요? 시작. 제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옥텟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쟤는 옥텟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당연히 쟤는 옥텟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돼. 아이고. 좋아. A급. A급이면 좋은 건가 보다. A급 출판사가 A급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럼 B급 출판사가 있나요? C급 출판사도 있나? 근데 B급 출판사는 이럴 수도 있어. 왜 되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책을 뭐라 그래? B급이라고 하거든. B급. 그래서 B급 출판사는 B급. 자, 알겠죠? 자, 시험 그렸어요? 시연 그렸어요? 봅시다. 시연.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질소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를 갖네요. 질소가. 1에서 옥텟 지금 먼저 받았습니다.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주기 원소, 질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질소는 이주기여서 무슨 오비탈만 존재해요? ES하고 EP밖에 없죠. ES의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EP의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가요? 6개.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도 질소, 그러니까 이주기 원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도 전자가 8개를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0.5결합. 무슨 말 알겠어요? 옥텟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지 양자역학을 위배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려 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뭐냐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나 특정 원자 주변 전자가 8개가 넘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버잡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전자를 9개, 10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자가 9개, 10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 유리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보자. 이렇게. 자, 우선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루이스 구조 중에 NO 한번 그려볼까요? NO? NO? 자, NO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먼저 그려보라 그럴 거랬나? NO의 넣으라고요? 그래. NO의 루이스 구조는 이겁니다.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이고요. 이중결합이고요. 요래, 요래, 요래. 저게 질산화, 저기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질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산소에는 몇 개 있어요? 다 더하면? 13개요? 자, 질소의 최외각 전자 몇 개? 질소 최외각 전자 몇 개? 산소 몇 개? 더하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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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존재하는 총 전자 개수는 뭐가 돼요? 총 전자 개수는? 총 전자 개수는 그러면 11개. 그럼 여기 11개 맞아요? 최외각 전자 11개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딱 맞잖아요. 열하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최외각 전자 개수가 맞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때 이 산소는 기억하시길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산소는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할까요? 그렇지. 얘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질소는 지금 옥텟을 만족합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질소 주변의 전자는 다 카운팅하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럼 얘는 옥텟을 초과한 겁니까? 옥텟 미만입니까? 옥텟 미만이죠. 이런 식의 옥텟 미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옥텟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나중 문제고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때 여기서 바로 요 NOH2 NOH2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질소에는 최외각 전자 몇 개라고요? 5개죠. 산소에는 몇 개죠? 6개죠. 수소는 몇 개죠? 1개인데 이런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죠. 다음 몇 개예요? 이게 13개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저 누구냐? 시영이 아까 타임 루프로 막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 남자. 이게 막 시영이가 회귀해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13개라고 했던 거야. 그죠 시영아. 그렇죠. 그래. 하여튼 그래. 그럼 저 NOH2라는 것 안에는 제가 옥텟을 만족하건 안 하건 안정하건 불안하건 그 안에 전자는 총 몇 개? 13개가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아까 저기
시현 이가 그렸던 구조 중엔 이런 게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근데 또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시현즈 아시겠죠? 시현즈 뷰 알겠죠? 시현즈 뷰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총 13개 맞나요? 시영아 뭐라고요? 아니래며 방금. 자, 뭐냐면 여기 존재하는 전자는 13개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맞아요. 알겠죠? 그럼 마치 이걸 보면 맞는 것 같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놈의 지흘소 주변 전자가 총 몇 개예요? 9개죠. 9개. 보시 얘 주변의 전자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만족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옥텟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옥텟을 넘어섰죠. 옥텟을 넘어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죠? 왜죠? 왜 질소는 옥텟을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죠? 바로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주기에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요. S하고 P밖에 없죠. S하고 P밖에 없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전자는 총 8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8개라고요. 그래서 저 구조는 마치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것 이게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요겁니다. 맞아요? 자, 여기 최외곽 전자 13개 맞습니까? 최외곽 전자 13개 맞아요? 네. 우선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13개 맞아요?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산소는 반드시 산소는 반드시 옥텟.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그리면 요 산소 옥텟 만족하나요? 오케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지흘소 얘는 옥텟 만족하나요? 만족 못하나요? 이 질성 옥텟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하네요. 그죠? 주변 전자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런데 옥텟 미만인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NOH2의 루이스 구조는 저러하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독특한 녀석이긴 하지만 루이스 구조를 이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2O 그려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겸사겸사 다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N2O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야. 왜 뭐? 카트라이더 게임에 부스터가 있는 네. 저거 넣으면은 그 엔진 내에서 이제 폭발적 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왜 엔진 내에서 폭발이 되겠어요? 자, 우선 잘 보세요. N2O의 상온의 상태는 액체입니다. 액체예요. 왜 액체인지는 곧 얘기할 거고요. 자, 액체예요. 액체를 엔진 속에 넣었어요. 엔진 뜨겁겠죠. 엔진 뜨거우면서 N2O에서 뭐가 툭 떨어져 나오겠어요? 산소가 툭 떨어져 나오겠죠. 우선. 그럼 산소가 주변 휘발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가 주변 휘발유를 확 연소시킬 때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쓰이고 갑자기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N2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아, N2O는 액체였는데 산소가 떨어져 나온 N2는 기체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면서 엔진 피스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뻥 차겠죠. 그럼 엔진에 힘이 콱 걸리겠죠. 그래서 엔진이 폭발적으로 그 뭐냐면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차가 졸라리 빨라지죠. 그래서 저 N2O는 어떻게 된다? 모든 엔진에 집어넣으면 차가 터질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쟤는 불법입니다. 저 쓰면 안 돼요. 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허용된 레이싱 있죠. 특별히 허용된 레이싱 같은 경기가 아니면은 쟤는 일반 도로에서 하면, 왜냐하면 엔진이 N2O를 가정하고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까딱 양을 잘못 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집니다. 알겠어요? 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다 화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렇습니까? 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렸는가 모르겠지만 바로 봐. 이겁니다. 저겁니다. 스무스 뷰. 응? 뭐라고요? 아, 그래요? 마이 뷰. 보이시죠? 좋아. 한번 보여드릴까? 네? 뭐라고요? 스무스 뷰. 스무스 뷰. 저는 스무스 뷰. 호가 가운데. 그렇게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루이스 구조는 나옵니다. 근데 아주 불리한 게 나오죠. 루이스 구조는 가능한데, 그 뭐냐면 실제로는 아닌 거 그냥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이거? 야, 신기한데요? 이거 잘. 동생이 준 겁니다. 그래요? 잘 써주긴 해요? 아니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래. 좋네요. 귀여운데요? 아껴 놓고 이제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귀여운데?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옥텟 만족합니까? 네, 완전 잘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형식전화 따질 수 있겠어요? 형식전화? 자, 요 산소 형식전화 얼마예요? 이 형식전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질소 형식전화 얼마입니까? 질소 형식전화 플러스 1이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고 질소가 플러스예요.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고 질소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결합은 매우 극성처럼 보여요? 아주 무극성처럼 보여요? 그렇지. 극성이 매우 크다. 그럼 이 말은 얘는 분자간 인력이 어떻게 했어요? 분자간 인력. 인력이 아주 크다. 분자간 인력이 아주 크다. 무슨 말 알겠죠? 분자간 인력이 아주 크면 상온에서 상태가 뭐다? 상온 상태가 액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N2O는 보시다시피 옥텟 만족해요, 안 해요? 옥텟 다 만족하죠? 이것도 옥텟, 이것도 옥텟, 이것도 옥텟, 다 옥텟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런 거 옥텟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 옥텟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놈은 옥텟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엔진 속에 들어가요. 자, 아까 이거 뭐 차 속에 집어넣는다며요. 차에 집어넣는다며. 그럼 잘 봐. 상온의 상태가 액체라고 했죠. 액체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짜잔 상태가 리퀴드라고. 아시겠죠? 그럼 얘가 리퀴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엔진 속에 집어넣을 텐데 엔진 내부 온도는 어느 정도? 엄청 높습니다. 2000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참 온도가 올라가면 2000도 정도로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in the engine 자동차 엔진 속에서 2000도의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전자 있죠. 얘를 산소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소 기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이미 온도가 몇 도예요? 2000도니까 부피는 더 작아지겠어요? 더더욱 커지겠어요? 기체가 2000도니까 엄청나게 부피가 갑자기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커지면서 엔진을 미친 듯이 밀어낼 거고 산소가 무슨 상태로 나왔어요? 산소가 원자 상태로 튀어나왔죠. 그 원자 상태의 산소는 반응성이 크겠어요? 반응성이 작겠어요? 얘는 반응성이 무지막지하게 very reactive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반응성이 큰 이 산소 원자는 누구랑 반응을 하겠어요? 아무한테는 아니고 이 녀석은 연료 뭐 휘발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연료의 연소를 굉장히 촉진하겠죠.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 엔진은 저런 식의 폭발적 반응을 유도를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엔진 그 강도를 엔진에서 이제 출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떤 차든 다 가능해요. 근데 대신 이제 그게 자동차 엔진이 젤을 넣어도 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넣는데 막 뻥 터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수 있겠죠. 아 전기 자동차요? 전기 자동차에 넣으면 아마 뱉을 걸요 아마. 막 그렇게 막. 네,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억은 됐고요. 그 다음 선택지 니은 한번 해봅시다. 니은. 자 선택지 니은 맞아요? 아니요. 자 우선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자 여기 선택지 니은은 이 반응에 대한 뭘 하라는 거냐면 속도 법칙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 보시면 속도 법칙. 자, 그럼 저 속도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속도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요 주어진 반응의 V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d no dt는 마이너스 dt dH2 플러스 dN2O dt는 dH2O dt 맞나요? 이렇게 되죠. 이때 명심할 건 이런 식의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건 누구한테? 반응물한테. 그리고 여기 플러스 붙은 건 누구한테? 생성물한테.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속도 관련해서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은이 맞는지 틀렸는지 금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다음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그 뭐를 한번 해보라고요? 이거와 관련된 그 속도식을 한번 유도해 보래요. 알겠죠? 속도식을 한번 유도해 보래요.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우선 가가 아까 결론에 의하면 NOH2의 NO였죠? 맞지요? 맞죠? 자, 미케니즘 분석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일 slow 있네요. slow. 자, slow의 뜻은 바로 RDS. 맞죠? 자, RDS에 의해 반응 속도 V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 K3에 NOH2의 NO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바로 중간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중간체는 속도식에 표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담궈요? 그런 전문 용어를. 자, 저거 어떻게 해요? 뭐로? 어떻게? 그 정반응하고 역반응합니다. 정말요? 정말요? 자, fast라고만 돼 있지 평형이라고 안 돼 있는데. 가정. fast라는 말은 사전평형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전평형이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전평형이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바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평형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사전평형을 쓰는 거지. 저기 평형이란 말 없죠. 그냥 정반응과 역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인 거지. 제가 평형인지 아닌지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뭘 활용하면 되냐고요? 근사요? 근사요? 바로 봐. 이게 이거겠죠? 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RDS 뭐냐면 전제 속도식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예를 N 그러면 약분을 하고 어떻게 K3 K의 K3에 NO의 H2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저렇게 바꿀 수 있네요. 맞나요? 맞죠? 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OH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왜요? 왜요? 전체 반응시 저 잘 봐요. 얘 이름이 뭐죠? 전체 반응식에서 좀 천천히. 전체 어. 반응식에서 상수, 그죠? 얘는요? 스텝 2의 어. 정반응 상수죠. 상수네요? 상수네? 그런 거 뭐라고요? 그렇지. 일정이죠? 농도 B가 일정하네요? 이런 걸 뭐라고요? 평형 평형이라고 하죠. 즉, 이 시스템은 뭐를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평형이 나타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즉, 평형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패스트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사전 평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스텝 1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리 이퀄리브리아를 조합하는 거. 그냥 사전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있다고 무조건 평형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평형 있어야 평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평형 쓰는 대신에 문제에서 뭘 준 거예요? 이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평형 쓰는 대신에 이 문제는 뭘 줬어요? 요걸 준 거라고요. 전체 속도식을 준 거라고요. 즉 전체 속도식과 RDS를 조합해서 이게 평형인 걸 찾으라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평형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죠?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K1 NOH2와 K2 NO2H 이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NO2H over NOH2 맞지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K2분의 K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랑 같아야 되죠? 뭐랑 같아야 되죠? K over K3랑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K는 K1, K3 over K2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선택지 디귿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죠?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보안이 어디 기출이겠어요? 이거 뭐냐면 칠지선다기 때문에 PT 기출이겠죠. 칠지선다는 PT 기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PT 기출입니다. 밑에는 오지선다입니다. 밑에는 아직 있긴 한데 계속 오지선다고 계속 오지선다. 칠지선다는 대한민국에서 PT밖에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PT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요. 그걸 채택하는 학교가 전국에 2학교인가 뭐 그래요. 2개인가 3개인가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무도 지원을 안 해. 네, 지원을 안 해요.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또 문제 있죠?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할 또 쇼.
무야호. 이거 나 이거